우리가 콘크리트 하면 보통 뭘 떠올리죠? 엄청 단단하고 견고하고, 하지만 동시에 깨지기 쉽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콘크리트가 금속처럼 휘어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이 잘 안 가죠?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휘어지는 콘크리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조물의 복원력이라는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는 다리나 건물이 어떤 스트레스를 딱 받는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지진 같은 극한 상황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단단해 보이는 구조물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걸까요? 그 주범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한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취성이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고 없이 툭 하고 부러지는 성질이에요. 마치 유리처럼요. 이게 바로 기존 콘크리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이 취성 때문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면 그게 순식간에 구조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구조공학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센가, 즉 강도만 보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에 주목하는데 그게 바로 구조적 복원력입니다. 이건 그냥 충격을 버티는 능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괴를 최대한 늦추고 설령 손상을 입더라도 기능이 완전히 멈추지 않게 제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기능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훨씬 더 진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취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휘어지는 콘크리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연성 시멘트 복합 재료, 그러니까 ECC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 ECC라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파괴되는 방식에 있어요. 기존 콘크리트는 금이 하나 크게 쫙 가면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ECC는 그게 아니라 재료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미세 섬유들이 마치 다리처럼 균열을 꽉 잡아줘요. 그래서 하나의 큰 균열 대신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 크랙으로 에너지를 쫙 분산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금속에서 볼 수 있는 변형경화라는 현상인데 ECC의 마법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철근 콘크리트, 즉 RC는 보시는 것처럼 취성 파괴, 그냥 깨져버리죠. 큰 균열 하나로 끝입니다. 철근이랑 콘크리트가 따로 놀게 되고요. 하지만 ECC를 보세요. 이건 연성거동, 그러니까 금속처럼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균열 대신에 수많은 미세 균열들이 분산되어 있죠. 철근하고도 아주 찰떡궁합처럼 같이 변형됩니다. 힘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럼 ECC랑 철근이 어떻게 이렇게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단계별로 한번 보죠. 1단계, 탄성 단계에서는 둘 다 비슷해요. 콘크리트랑 철근이 같이 힘을 받죠. 문제는 2단계, RC가 파괴될 때입니다. 콘크리트의 균열이 쩍 생기면 그 순간 모든 하중이 그 지점의 철근 하나에 확 쏠려버려요. 이걸 양립 불가능한 변형이라고 하는데 결국 철근이랑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거죠. 하지만 3단계, RECC는 다릅니다. 미세 균열이 생기긴 하지만 ECC 자체가 인장력을 계속 버텨줘요. 덕분에 철근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더 긴 구간에 걸쳐서 서서히 항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양립 가능한 변형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 시너지 효과가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는데? 궁금하시죠? ECC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지진 상황을 가정한 진동 테스트, 즉 반복 주기 하중 실험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이 실험 설계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대조군인 일반 RC-보에는 당연히 지진에 버티기 위한 횡방향 철근, 우리가 흔히 스터럽이라고 부르는 전단 보강근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IEC-15를 보세요. 전단 보강근이 아예 없습니다. 제로예요.
이건 정말 과감한 설계죠. 오직 ECC 재료 자체의 힘만으로 전단력을 버텨내겠다는 거니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최대 하중을 보면 전단 보강근이 없는 RECC5가 오히려 16.5kN으로 보강근이 있는 R15의 13.8kN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대 변이, 즉 얼마나 많이 휘어질 수 있는지를 보면 RC는 7%에서 파괴된 반면 RECC는 11%까지 버텨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ECC 재료 자체가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강도와 연성 모두를 향상시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파괴된 모습을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연구내문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RC 부재는 철근과의 부착이 깨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파괴가 제한되었다. 반면 RC, ECC 부재에서는 전단 파괴가 완전히 억제되었고 그 대신 촘촘한 휜 미세균열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부서져 나갔고 다른 한쪽은 아름답게 에너지를 흡수하며 버텼다는 거죠. 전단 파괴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 테스트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갑니다. 바로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진 보기둥 접합부입니다. 이 부분은 힘이 집중되고 철근도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공하기가 정말 까다로운데요. 이번에도 RC 접합부에는 복잡한 전단 스터럭이 들어갔지만 RECC 접합부에는 역시나 전단 보강근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시공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데이터가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최대 하중 지지력이 보강근이 없는 RECC 쪽이 무려 50%나 더 높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 최대 균열폭이에요. RC는 3% 변이에서 1.3mm나 되는 큰 균열이 생겼는데 RECC는 5%라는 더 큰 변이에서도 균열폭이 0.25mm 미만으로 제어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머리카락 굵기죠. 이러한 미세균열은 물이나 염화물이 침투하는 걸 막아줘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결국 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더 튼튼하고 오래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인용문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ECC 재료는 균열을 따라 힘을 계속 전달하면서 인장 변형하는 능력이 있고 이것이 하중이 반복될 때 철근과의 부착 강도를 더 잘 유지하게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균열이 생겨도 철근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는 능력.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립 가능한 변형의 힘이고 이 접합부가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지금까지는 지진처럼 천천히 반복되는 하중에 대한 성능을 봤는데요. 그럼 폭발이나 충돌처럼 아주 갑작스럽고 강력한 충격에는 어떨까요? ECC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두 번째 증거인 충격 테스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격 실험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재료과학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재료는 힘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즉 충격을 받을수록 더 잘 깨지는, 더 취성적인 성질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ECC는 처음부터 이걸 극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충격을 받아도 그 특유의 연성을 잃지 않도록 아주 특별하게 맞춤 설계되었다는 거죠. 실험 방법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RC 패널과 RC EC 패널 두 가지를 준비하고요. 4m 높이에서 45kg짜리 강철 해머를 반복적으로 떨어뜨려서 충격을 줬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버티는지 보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반 철근 콘크리트 패널은 단 3번의 충격에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반면에 RECC 패널은 어땠을까요? 인용문을 보면 10번의 충격을 견뎌냈고 오직 미세한 균열만 발생했다. 실험 내내 어떤 박리나 관통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을 맞고도 끄떡 없었던 거죠. 이건 그냥 튼튼해서 버틴 게 아니에요. 충격 에너지를 재료 전체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치명적인 손상을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결과입니다. 여기 200메가파스칼의 압축 강도를 가진 고강도 섬유 보강 콘크리트 FRC가 있고 그보다 압축 강도가 낮은 160메가파스칼의 고강도 ECC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FRC가 더 강해야겠죠? 과연 충격 실험에서도 그랬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FRC는 10번의 충격 이후에 파괴되고 하중 지지력이 급격히 떨어진 반면 ECC는 20번의 충격 내내 온전함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압축 강도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ECC의 월등한 인장 연성이 충격에 대한 훨씬 더 뛰어난 복원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딱딱함이 아니라 유연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실험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들이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사회의 인프라와 앞으로의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시사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ECC가 왜 중요하냐? 첫째, 깨지는 파괴를 유연하게 버티는 파괴로 바꿔줍니다. 둘째, 구조물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말 그대로 급적으로 늘려주죠. 셋째, 지진이나 충격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구조물의 형태를 유지시켜줍니다. 넷째, 복잡했던 철근 배근을 줄여서 시공을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단순히 더 강한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회복력이 뛰어나고 수리하기도 쉬운 그런 지속 가능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건축 자재가 부서지는 것에서 휘어지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미래 도시의 안전과 수명을 어떻게 다시 상상하고 또 어떻게 재설계하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차세대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